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그동안에 영상이 안 올라와서 델타원 이 양반이 마포대교라도 갔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휴가 다녀온 뒤에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나름 심하게 알아서였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 돌아와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강력한 선물 매수로 결국 350선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이틀치 상승분을 돌려주었으며 미국 증시도 그닥 좋은 모습으로 마감하지 않았죠.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시아 세션부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15분 만에 4천억이 들어온 등 초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개장과 함께 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1,000억이 나온 등 외국인이 현물 관점은 매도였는데 선물 매수가 워낙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 이후에는 현물 매도도 쏙 들어가 버리고 지수의 상승에 온전히 내맡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멤버십 게시판에 업로드한 전일자 스크립트를 보면 선물 미결이 지나치게 비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투기 거래가 어느 방향이 되었든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그 방향이 위일 가능성이 높아서 콜 350의 반토막이 나던 4분의 1 토막이 나던 자꾸 손절하지 말고 우직하게 들고 있을 거라고 했었어요. 드디어 콜 350이 효자가 되었습니다. 매입 평균 단가 대비 더블이 났는데 여기서 뭐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상방 보고 있었으면 콜 350이 반토막 또 4분의 1 토막 나면 거기서 추가 매수했어야 되지 않냐라고요. 그러나 옵션 매수는 그렇게 하면 위험하죠. 이른바 맥점에서 매수를 하면야 성과는 더 좋겠죠. 그런데 맥점이라고 생각한 곳은 사실상 역추세의 끄트머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시세가 눌리면 옵션은 휴지가 되는 것이죠. 사후적으로 보면야 그 자리가 맥점을 보일 수 있겠지만 해당 구간에서 미결제약정이 많이 쌓인다? 즉 신규 매수가 많이 유입된다면 해당 옵션을 매도한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매수자들을 단도리할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콜 350은 미결제 약정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즉 상방을 보고 있던 투자자들이 워낙 많아서 지수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요. 오늘 첫 상승이 걸음을 옮겼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콜 350 미결은 생각보다 얼마 감소하지 않고 대신 반대편이 풋 347 그리고 350에 대량이 풋 매도가 쌓여버렸죠. 즉 지수는 콜옵션 감마를 살리는 상승보다는 풋옵션을 신규 매도해서 델타를 맞춰가는 정도로 점진적 상승을 하겠다는 것을 보입니다. 옵션 변동성도 여기서 콜옵션 환매가 얼마 나오지 않다 보니 폭발하지가 않았어요. 14포인트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서 하루 더 올리면 콜옵션 환매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거의 1조 8천억이 하루 만에 들어왔는데 장 후반 들어서는 1만 계약 넘게 증가한 미결이 절반 넘게 청산됐지만 빈 곳간이나 다름없는 우리 파생시장에 신규로 미결이 상방으로 쌓였다는 것은 의미 있는 흐름이 되겠어요. 특히 8월이 첫 거래일에 선물시장에서 강력한 롱포가 쌓인 것은 일단 8월 월봉을 양봉으로 강하게 뽑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콜옵션 350 이상으로 워낙 많은 미결들이 즉 누적된 콜 매수자들이 차익 실현 기다리고 있어서 이들을 과연 롤링업을 시켜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행히 위클리 옵션에서는 개인들이 의미 있는 규모로 풋옵션 매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클리 풋옵션이 행사가를 하나씩 닫는 형태, 즉 계단식으로 지수가 상승한 정도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 상승 원인에 대해서 현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쌍두마차가 달린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포스코 주식이나 배터리 주식이 잘 방어되면서 반도체가 올라간 것, 그리고 현대차나 모비스 같은 이 국영계 주식들, 또 휴식 가득 쌓여있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들에 매수세가 붙으면서 본격적인 포모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의외로 강하게 눌렸습니다. 개장 초에는 나름 강보합에서 출발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눌러줄 만한 자리였죠. 장중에 사실상 반등다운 반등 거의 없이 매도가 줄줄줄 쏟아져 나오면서 유로스탁스 지수는 마이너스 1%에서 하락을 멈추고
미국 시장이 흐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나스닥 선물을 포함해서 주요 지수 선물은 사실상 거의 하락한 게 없습니다. 특히 다우는 개장과 함께 소폭이나마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 이후에 러셀만 강하게 하락을 했을 뿐 나머지는 나름 잘 버텨줬어요. 밤 11시 20분부터 나스닥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는 지수가 아주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반등인가?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유럽은 미국이 반등을 하든 말든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고 계속 눌리면서 결국 일봉상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요. 뭐 개별 종목 이슈로는 BMW 같은 그룹 종목들이 전기차 개발비 압박을 받을 것이라 뭐 이런 뉴스로 눌림이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걸 보죠. 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이거는 이 BMW 그룹이고요. 이 노란색. 그 다음에 요거는 폭스바겐. 그리고 이 주황색은 스텔란티스예요. 자, 그런데 폭스바겐은 애당초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빠진 게 없어요. 근데 BMW나 스텔란티스는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쇼커버가 있었죠. 그러자 8월 들어서 이익 실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또 중국 익스포저 때문에 뭐 영 힘이 없었죠. 근데 어쨌든 그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오늘 그 BMW나 뭐 스텔란티스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눌린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에 강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 1.3%가 넘는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수 변동성 V코스피 지수죠? 뭐 거의 오른 게 없어요. 볼게요. V코스피가 아니라 V2X죠. 네, 보면 뭐 얼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약간 오른 거에 대해서 오늘도 추가로 올랐는데 여전히 변동성은 바운더리 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유럽이 뭐 계속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통화시장과 상품시장에서 약간 뜨거워하는 흐름이 있었죠. 7월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구리와 기름이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31일에 오지달러를 1.2% 넘게 땡겼는데 오늘은 아시아 세션부터 구리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지달러가 조금씩 눌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후 1시에 RBA 그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 나왔죠. 그러면서 오지달러가 추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눌린 거는 금리 동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전일 오버액션이 있었던 것에 대한 되돌림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지달러는 무려 1.55% 종가 저가 하락 나오고 또 구리도 마이너스 2.69%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틀간이 상승을 모두 되돌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은 82달러 안착에 성공을 했죠.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뭐 금요일날 있어요. 4일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름은 또 쉽게 또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또한 월말이 수급이 끊기면서 눌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버티던 유럽 채권도 제법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 10년 국채도 목요일에 그 BOE 영란은행 금리 결정 앞두고 무려 1.3% 하락을 했죠. 미국이 ISM 제조업 지수는 약하게 나오고 또 졸지도 약간 약하게 나왔는데 이걸 또 골디락스라고 계속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 얼마 빠지지 않고 채권 시장 반등이 잠깐 나왔을 뿐 이후에 또 눌림 나왔죠. 지금은 아직은 시장 참여자들이 휴가 중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8월에 과연 채권 매수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차익 실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독일 국채는 뭐 이 정도 구간에서 계속 매수 들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조금 특이한 흐름이 있었죠. 우선 본장 개장 전에 유럽이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온 동안 미국 지수 선물 사실상 거의 빠진 게 없다라는 얘기 방금 했었고 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0.5%대 하락한 것 또한 전일 장마감으로 당겨놓은 것을 그냥 되돌린 정도였어요. 그래서 현물 기준으로는 별로 하락한 게 없었습니다. 개장 후에 다우지수는 플러스가 나는 등 상품 시장이나 기타 시장이 꽤 심각한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동성은 미국도 조금씩 상승합니다. 그 밤 11시에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졸츠 구인구직 지표 발표되면서 증시가 조금 하락을 키우나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23시 20분 이후로 한 20분만 눌린 거예요. 이후로 나스닥 굉장히 강력한 매수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본장 개장 시가를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거의 반등하지 못하고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뭐 유럽이 밀려서 끝나든 말든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약보합선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변동성만 놓고 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 이 원데이 보면서 얘기하죠. 자,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원데이 변동성이거든요. 자, 변동성이 이틀 동안 원데이 변동성은 7포인트 이하에서 출발을 했다가 10포인트도 못 올라갑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매수세가 약해졌죠. 변동성 매수가요. 자, 그런데 그 9데이 13.01 그냥 제자리예요. 얼마 안 빠지고 오르지도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28일짜리 변동성도 13.93. 그러니까 이 장기 변동성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 조금씩 시장이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뭐 변동성 13포인트대면 오늘같이 이렇게 절대 안 움직이는 이런 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잘 보면 시장이 좀 골디락스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별 종목에서는 테슬라가 파워 스티어링 리콜 이슈로 뭐 3%대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테슬라는 굉장히 얌전한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시총 상위 종목들이 23시 20분 이후로 굉장히 강력하고 또 점진적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락을 잘 방어해냈는데 그래도 한 20%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보면 오늘 장마감 후 실적 발표를 기다리던 AMD가 장중에 꾸준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2% 넘게 상승했는데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랑 함께 7% 상승했어요. 그런데 나스닥 선물은 본장 마감 후 상승분을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죠. 물론 시총 18등의 움직임이 지수를 크게 움직인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 나스닥 선물은 하락을 앞둔 중간 반등의 모습이 완성됐거나 아니면 계단식 하락을 앞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이제 목요일에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연말내 금리 결정,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그리고 금요일에 논파까지 이벤트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먼저 하락이 나오기는 부담스럽겠지만 여하튼 시장을 강하게 당긴 게 아니라 억지로 좀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과 미국 변동성 선물이 조심스럽게 상승 중인 것도 좀 신경 쓰이는데 8월 첫 거래일에 이렇게들 좀 조정이 나왔지만 지역별로 그 폭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글로벌 리스크 온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좀 더 지켜보면서 방향성이 드러날 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방금 발표된 미국이 신용등급 하회 이슈로 약보합 출발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으로 시장이 폭락하거나 뭐 전일이 상승분을 모두 되돌린다? 그렇게 보진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351.85포인트 그리고 거기서부터 352.85 구간은 약간은 오버슈팅이 난 구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콜옵션 350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등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콜옵션 350이 내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프라핏을 롱 할 계획이고 그래서 콜 355를 어느 정도 매도를 한 다음에 강세콜로 전환해서 포지션을 좀 밀어붙일 거예요. 시장이 계단식으로 상승한 동안 뭐 여러 가지 부침들이 있겠죠. 가령 전일 MSCI EMI 인덱스가 무려 1.94% 하락을 했는데 또 중화권 증시도 차익 실현을 꽤 늘렸죠.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겠지만 원래 시장이라는 거는 스트레이트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을 주면서 하락을 하고 또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계단식 상승을 이어간다는 관점 변함이 없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독일 국채 매수 추가했고 또 나스닥 매도 추가했어요. 나스닥 매도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신경 쓰이지 않는데 독일 국채 매수가 조금 눌림이 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탈리아 국채 매도로 좀 해지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독일, 이탈리아 국채가 다시 스프레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해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아직은 지금 유럽에 의미 있는 리스크 오프 이슈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가장 좋은 해지는 포지션 자르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월초고 그래서 방향성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관찰해 볼 것들을 정리하면 이번 주 지나면서 나스닥이 추가 상승 못하고 고가권에서 이 소뚜껑 모양의 기간 조정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상품 시장이 월말 이슈로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재상승을 할 것인지 그리고 채권 시장은 아래가 뚫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